안녕하세요. 탐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탐정에 관련된 방송을 시작하고 미제 사건에 관련된 프로파일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제가 좀 업무를 마치고 좀 늦은 새벽에 이제 어떤 관련 사건을 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집에 방화를 하고 이웃 사람을 15명을 사상하게 한 그 사건을 보고 지금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장기 미제 사건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할 것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강력 사건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초로 또 이런 저희 탐정 방송에서 또 새로운 분야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인과 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제 새벽에 오늘 지금 이제 18일, 17일. 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 기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대 초반의 남자가 4층 자기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새벽 시간에, 그리고 이제 불을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 복도식 계단에서 2층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를 한 그런 사건이에요. 17일 오전 4시 29분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우리 미국에서 총기 단사하듯이 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왜? 모든 사람을 다 흉기로 휘두른 게 아니고 그 중에 초등학생, 그 다음 노약자, 좀 신체 건장한 남자들을 빼고 비열하죠. 그렇게 좀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약자들을 주로 선별해서 흉기를 자상을 입혀서 여자 2명, 10대 여자 2명, 초등학교 아이까지 포함된, 그 다음 50에서 70대의 3명, 이 총 5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층 입구 계단, 2층 복도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채 5명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10명은 부상을 입은 걸로. 자, 경찰하고 이제 대치를 하다가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실탄을 발사해서 검거를 합니다. 검거를 했는데 이제 직후에 진술을, 검거 직후에 뭐라고 하냐면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죠. 그래서 이 진주경찰서에서 이제 진주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해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현병을 앓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08년도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여자 직원을 때렸나 그런 사건이래요. 그래서 입건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감정을 받아서 정신질환이 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집형 정신분열이라는 그런 정신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입원은 하진 않고 통원치료만 그냥 하던 와중이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최근에까지 되어오는 조현병이라는 건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한 해에 한 12만 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새벽 시간에 자다가, 그것도 노약자들, 이런 약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묻지마하고도 조금 다른 개념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 2016년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김성민이라는 피해자, 그 다음에 수락산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뱀파이어 모친, 엄마는 뱀파이어다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피의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얼굴에 대한 잔인한 수십 번의 자상을 입혀서 살해를 했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오히려 분노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어요. 자, 민간조사업, 탐정업이 이제 대한민국에 도입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할 거라고 보는데,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사람들, 조현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2만 명씩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자,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에서도 이제 뭐 거주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진 여고생을 막 쫓아가서 뭐 위협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층, 5층에 가서 오물을 부린다든지, 그리고 그런 위협을 상당히 많이 해왔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또 출동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냥 뭐 오물을 뿌린 거는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하고, 그냥 사소한 시비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말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 주민들도, 그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 피해를 입고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설마 뭐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안이 굉장히 큰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진주경찰서장이 이제 그 브리핑을 하는데, 사실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사소한 시비나 이런 식의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가 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뭐 매뉴얼대로 했다. 뭐 사적 자치 원리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위층 피해자는 이제 너무 그게 도가 지나치니까 자기 집 앞에다 사비로 CCTV까지 설치를 하고 체증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이렇게 많이 신고를 받고 가도 자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공권력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공권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탐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경찰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는 건데, 단순하게 조현병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한다든지 뭐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현병 환자가 진짜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연구와 공유가 필요해요. 지식의 공유가. 어떤 조사에서는 조현병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낫다라는 통계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기가 딱 애매한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위험한 건가? 이 조현병이 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떤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치는지를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사람은 지금 정신감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통원치료만 그냥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얘를 가둘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문제가 생기죠.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뭐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살아갔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음해한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뭔가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 전부 다 남 탓을 한다든지 사회 탓을 한다든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복수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을 벌일 때는 약자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비열한. 이런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로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서 뭐 여성분이라든지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또 자기의 호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이제 개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 우리 서부 개척 시대에 총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주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주민센터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알아보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경찰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철수를 하죠. 또 신고를 하면 또 철수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한다든지 집중적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복지 공무원들은 공무원 담당자는 이 사람이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경찰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그러니까 복지와 어떤 경찰 치안과의 어떤 정보 교류나 공조가 안 되는 게 문제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공조가 된다라고 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떤 인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누구 하나 인권이라는 뭐 어떤 구심점 때문에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이거를 저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라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 대한. 그래서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조현병자의 인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한 아주 대단하게 잘못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조현병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인권 따지다가 정말로 이게 사회 불신을 만들어가고 국가적인 어떤 이런 리스크나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한 게 철저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강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